오랜만입니다, GDSC. 네, 저는 GDSC 홍익 AIML 코어 멤버 한혜원이라고 하고요. 막학기예요. 저는 어학기라서 막학기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졸업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서 제가 이때까지 4년 반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저는 최근에 학부연구생으로서의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 연구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도 했네? 약간 이런 거니까 네, 약간 참고하셔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컴공과 19학번이고 막학기인데 18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성편과 은소공을 포함한 18학점이 망했죠. 그런 상태고 네, 고려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AIML 코어 멤버고 스타트업 개발팀 근무 경험이 한 9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고려대학교 학부연구생으로 해서 연구 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부딪히면서 성장하기라는 이름의 발표잖아요.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서 제가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는 이따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그냥 말이 부딪히면서 성장하기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개발 일도 연구도 저는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거든요. 그냥 의지만 가지고 해보자 하면서 이제 맨 땅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장 방식을 4년 반 내내 써왔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일단 하고 보면은 뭔가 한 아웃풋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몰라도 일단 하자라는 마인드로 4년 반 내내 임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약간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나 학계나 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학부생이잖아요. 몰라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해가면 중간 이상은 가요. 여러분들의 평가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가거나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가면은 중간 이상은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생일 때 이런 장점을 많이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게 부딪히면서 해가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대학원 진학 관심 있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AIML 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진학을 희망을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GDSC는 개발 쪽이 주류니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원이 사실 인공지능 진로를 생각하시면 거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 쪽이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언젠가는 쓸모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 이상의 확률로 이미 먼저 진행된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99.9%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찾아보시고 선행 연구, 그러니까 이미 나온 논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막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방법을 써서 결과를 좀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어큐러시를 한 0.5% 향상시켰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조건을 다르게 바꿔서 실험을 진행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려는 주제가 생기면 그 연구하려는 주제랑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 지어 보면은 뭔가 길이 보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이건 나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논문의 출판 과정에는 이게 저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이게 뭐지? 하면서 부딪히면서 또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는데 논문을 처음에 작성을 해요. 약간 애지중지하면서 작성한 제 그 뭐죠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처음에 세상에 나왔죠. 근데 얘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투고를 합니다. 논문을 투고를 하면은 처음으로 그 에디터 분한테 리뷰를 받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리젝션, 그러니까 거절이 올 수가 있죠. 나 열심히 썼는데 피어 리뷰라고 이제 동료 연구자분들한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리젝션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젝션이 여기서도 되고 이제 에디토리얼 리뷰를 건너면 그 이후가 메인이에요.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해서 이 동료 연구자 리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이상급 분들이 보통은 리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논문을 썼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는 강자인데 제 논문이 이제 교수님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두려웠었는데 아무튼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에서도 리젝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젝션이 안 된다면 보통은 이제 높은 확률로 리비전을 받습니다. 리뷰어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너 논문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해 오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만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걸 고쳐서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리비전 이렇게 하면은 그 리비전입니다. 그게 리비전이 있고 보통 이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거쳐요. 리비전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잘 되면 게재가 수락이 되고 게재가 되고 나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출판이 됩니다. 논문의 출판 과정이 이러한 건데,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연구라던가 아니면 개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의 생활화, 진짜 검색 스킬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검색 스킬도 그냥 검색 스킬이 아니고 제 생각엔 영문 검색의 생활화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는 것을 이제 생활화, 네,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시면은 좀 과제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커리어 이제 개발자로서 생활을 시작하실 때도 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흥미랑 접목시키거나 진로랑 접목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했는데 흥미랑 접목시키는 경우에는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취미라서 이걸 자막을 없이 보거나 또는 이제 영자막 깔고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공부를 좀 했었고, 진로랑 접목시키는 건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 희망생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적어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뜻까지 알아내가지고 좀 적어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부딪히면서 성장이라고 했지만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메인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나 연구나 아니면 개발하면서 유용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도큐먼트. 모든 이제 개발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에는 다 도큐먼트가 있는데 웬만하면 튜토리얼도 제공을 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대부분의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막 되게 심도 깊은 게 막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서 그냥 튜토리얼만 참고해도 해결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도큐먼트를 꼼꼼히 읽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희망하시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논문 검색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구글 스콜라를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아래 이제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것들은 좀 질 좋은 논문만 선별해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사이트들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이용을 못 합니다. 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통하면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학부생일 때 많이 이용해 두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는 잡았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리뷰 아티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연구 논문 말고 리뷰라는 이름이 붙은 그 논문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막 수백 개 이상의 논문을 읽고 수십 개의 논문을 읽고 되게 전문가 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놓은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동향 파악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나 오픈 데이터 활용은 다들 이제 아시는 캐글이나 AI 허브, 깃허브도 있는데 논문 아래 보시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해놓는 논문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뭐 연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고 또 연구 주제별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허브 같은 게 또 따로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도구인데 챗GPT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되게 조금 더 저는 답변의 질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영어로 많이 썼고 그리고 영어를 쓴 거를 교정하고 교열하는 데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제가 쓴 이렇게 그 문단을 넣고 여기서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줘.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걸 알려줘 하면 다 알려주니까 그런 거에서 활용하는 게 되게 좋고 딥L이라는 디플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번역기예요. 파파고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쓰실 분들은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멀리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영어 칠 때마다 영문법을 한번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 쓸 일이 많이 있으면 그래머리를 설치를 해서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논문 같은 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또 준비를 해봤어요. 레이텍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송푸언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레이텍을 저는 처음에 진짜 레이텍이 왜 배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을 한번 써보니까 그래도 송푸언에서 얻어가는 게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텍 같은 거는 기본 문법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포매팅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버리프에 진짜 많은 템플릿이 있어요. 아예 어떤 논문지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프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텍 정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고 논문을 이제 쓰실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라드라고 있는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IMRAD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 논문의 구성 그게 있는데 I는 introduction, 서론이고 M은 method, 방법론, 그리고 R이 result, 결과, D가 discussion, 고찰. 이렇게를 줄여서 임라드라고 합니다. 이것만 순서대로 따라서 작성을 해도 논문의 알맹이가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쓰셔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더 결론 한 문단 더 적고 앞에 이제 초록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부딪히면서 성장하기. 이것도 사실 저는 부딪히면서 성장하면서 되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도 일도 해보고 학부 연구생도 좀 네, 열심히 해봤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막하고요. 힘들고 밤샘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정말 악화돼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번아웃이에요. 저는 번아웃이 한번 좀 왔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은 성장 체계라고 봅니다.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네, 그래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저는 연구 활동을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출판 논문이 3건이 있고요. 미출판 논문이 1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GDSC AIML 멤버이신 원준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작성한 논문이고 학부생 둘이서만 작성을 했는데 학회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저 부딪히면서 성장하다 보면 이런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게 학부생, 그러니까 주제가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는 사실 약간 좀 울타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자 생활할 때도 약간 난 아직 학부생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회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GDSC 활동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연합동아리 활동 같은 걸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 그대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